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무기력한 일상의 연속. 알 수 없는 우울감과 고립감, 그리고 남성성의 상실. 그렇다면 당신도 남성 갱년기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증상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증상이 있어도 남자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내색하지 않기도 하고 50대면 절반으로 감소하는 남성 호르몬. 노화로 치부하기엔 서럽고 불편한 증상들. 혈압도 있고 뭐 배뇨장애도 있고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고 이제 나도 늙었구나. 우라통이 일어나더라고요.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남성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갱년기. 그 감정이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욱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변화가 생기니까 아이고 갱년기라고 조금 연관이 되나? 방치하면 병을 부른다. 사망률 32% 증가. 호르몬의 무서운 경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아니면 뭐 뇌혈관 질환이 증가하고요. 또 그것에 따른 이제 사망률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늙고 병들기엔 억울하다. 남성 갱년기를 파헤쳐봅니다. 바람에 맞선 무한 질주. 이들은 갱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남자가 무슨 갱년기입니까? 뭐 저는 갱년기 안 올 것 같아요. 자신합니다. 갱년기 들어는 봤고 하지만 이제 제가 갱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잘 모르겠어요. 해당 사항도 없을 것 같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들에게 갱년기란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일까요? 일찍 자요. 한 8, 9시면 졸려가지고 일찍 자고 한 4시 반, 5시면 일어나요. 그리고 좀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눈물은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럽니다. 바이크를 탄다고 하면은 굉장히 상남자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계시는 분들 과반수 이상이 갱년기이신 것 같아요. 이쪽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저기 쭈르륵 앉아 계시고. 온몸으로 갱년기를 거부하는 듯한 남성들. 갱년기 증상이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열 개 항목 중에 1번이나 7번 문항에 해당하거나 나머지 문항 중 3개 이상 체크한 경우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명. 검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10명 중 무려 5명이 갱년기 증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남자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설마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어린 놈들이. 네가 갱년기라면 난 상상이 안 간다. 에휴, 눈물이 날 때부터 좀 이상하더니. 나이 먹으면 당연히 뭐 신체 변화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요 하나 때문에 제가 갱년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썼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갱년기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갱년기를 잘 모르는 남성들은 아내의 갱년기에 당황하곤 합니다. 갱년기 발열 증상이 있는 아내 때문에 매일이 살얼음판. 덥다고. 덥다. 너무나도 다른 부부의 온도. 추운데. 안 된다고. 때 아닌 에어컨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 자기 옷 입어. 옷 입으라고. 왜 그래? 또 껐어? 에이씨.
자기가 좀 이해를 해. 나는 춥다고. 아니 자기 옷 입으면 되잖아. 왜 입었다 이거? 그러니까 자꾸 에어컨 건들지 말라고. 아 이게 갱년기라고 자꾸 이제 주입 아닌 주입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막 강압적으로 조금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내 몸이 먼저다 보니까 신랑은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자꾸 나한테만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근데 내 몸이 힘드니까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 결혼 생활 중 최대 위기를 겪는 중입니다. 한 잔 술로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재필 씨도 자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겠죠. 이렇게 눈물 흘리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좀 제일 많이 부쩍 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땐 눈물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됐는데 지금은 그 감정이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욱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변화가 생기니까 아 이거 갱년기라고 조금 연관이 되나? 언젠가부터 새벽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배뇨 기능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밤에 깨다 보니 불면증까지 왔습니다. 갑작스런 몸의 변화에 우울감도 커졌다는데요. 신랑이 조금 변하기는 했었어요. 남성한테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위주다 보니 남성의 갱년기는 별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재필 씨는 정말 갱년기에 접어든 걸까요? 갱년기 검사가 필요한 세 남자가 모였습니다. 엄재필 씨, 그리고 바이크 마니아 김홍섭 씨와 강홍구 씨입니다. 갱년기 설문 검사와 남성 호르몬 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심상치 않은 증상을 느끼고 있는 재필 씨는 더욱 긴장이 되는 눈치입니다. 세 남자의 갱년기 주치의로 나선 배용진 교수. 비뇨기학과는 처음 와보신 건가요? 네, 저는 처음이에요. 다들 그러시구나. 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초조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걸 체크를 했는데 이게 되게 이제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가 되면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낮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 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갱년기 증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명 중 가장 많은 갱년기 증상을 보인 건 엄재필 씨. 엄재필 씨는 황체 호르몬으로 불리는 LH 호르몬까지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이 결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LH 호르몬은 고환을 자극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LH 호르몬 수치가 결핍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저하시켜 갱년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엄재필 씨는 과연 어떤 진단을 받게 될까요? 그럼 그걸 이제 방치하면 어떻게?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서서히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나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더 떨어지시겠죠. 누구나 다 오는 거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현재로서는 조금 약간 초기 단계라고 보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런 그 대상자 환자분들도 설문지 점수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이런 것까지 남성 갱년기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난 건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직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좀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혹시 남성 호르몬의 문제로 남성 갱년기가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남성 갱년기. 갱년기에 뚜렷한 증상을 보이는 여성과는 달리 남성 갱년기는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가 다른 이유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30대부터 해마다 1%씩 감소해 50대에는 절반까지 떨어지면서 호르몬의 결핍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 폐경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일생에 걸쳐 서서히 감소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갱년기 증상 인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뇌 중추로부터 자극이 줄어들면서 성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신경계통이 약해져 피로감과 우울감, 감정 기복 등 정서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를 모른 채 지나가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여성 갱년기처럼 남성 갱년기도 질환이라는 생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갱년기 하면은 사실은 저는 여성 갱년기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남성 갱년기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교수님, 남성 갱년기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 혹시 고개 숙인 남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이제 아마 중년 남성들이 어떤 성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 이제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남성 갱년기에서 성욕 저하라든지 발기력 감퇴, 이런 이제 성기능의 어떤 이상, 이게 굉장히 이제 가장 큰 신호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남성분들은 어떨 때 좀 검사를 하러 가면 좋을까요? 증상이 의심이 되면 다 오셔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오시게 돼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소극적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흔하게 하는 검사들 중에 이제 설문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 특히 성욕이나 성기능 관련 증상 점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사실 이 갱년기 하면은 바로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금방 알아차리기 쉬운데 남자들은 좀 특별히 뭐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요새 나이가 드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게 되면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드실 때 그러셨거든요.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적지 않게 그런 증상을 겪게 되시는데요. 이게 일반 그 남성 갱년기가 나타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는 게 우리 뇌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좀 여성 갱년기에 비하면 조금 약하게 나타날지 몰라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에서는 인생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정점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호르몬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네. 남성들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남성 갱년기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 호르몬 뭐 치료를 받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에서도 이제 여성 증상 완화를 위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처럼 남성에서도 갱년기 남성에게 이제 호르몬 보충을 하는 건데요. 이게 갱년기 자체가 뭐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성욕이 떨어지고 심지어 불감증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정서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면서 이제 남성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부관계에서도 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전립선 액과 정액 일부를 생성해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해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배뇨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성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잔뇨감이 있고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50대 남성의 절반이 앓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커지는 만큼 증상이 느껴진다면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른 새벽에도 홀로 깨 손님을 기다리는 전대문 씨. 40대 후반에 퇴직과 함께 시작한 24시 편의점. 올해로 벌써 15년째 운영 중인데요. 한 해가 다르게 약해지는 체력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도 늘었습니다. 허리야. 모든 일을 오롯이 혼자 해내다 보니 쉴 틈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해온 새벽일,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밤새고 야간 근무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상당히 피곤하고 이렇게 뭐 이제 거의 야간에 이제 낮에 하는 일들을 뭐 거의 소화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무거운 것도 들고 막 하니까 잘 시간에 그런 생활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던 지난해 10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갱년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증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바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는 전대문 씨. 남성 호르몬 맞으신 지 한 7개월 정도 되셔가지고요. 그동안 조금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이렇게 좀 다시 뵙자고 했고요. 제가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좀 밤이 뒤바뀌셔가지고 또 일정 시간에 좀 주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 시간에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보시면은 이게 남성 호르몬 수치인데요. 이게 3.1에서 치료 전보다 많이 좋아진 호르몬 수치. 뚜렷해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특히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전립선 수치를 보는 게 있는데 이 전립선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치료받기 전에는 1.1 전립선 수치 역시 크게 개선됐습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치를 좀 보여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나 그렇게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게 좀 저희 아버님도 그 갱년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참 그때 그 당시에도 좀 그런 것 좀 치료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앞만 보며 달려온 대가가 갱년기라니 꿈에도 생각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한 낮과 밤이 바뀐 생활. 정말 전대문 씨의 갱년기를 앞당기는 원인이 됐던 걸까요? 일중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또 잠을 자고 이게 24시간 단위로 돌아가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도 그 흐름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늦은 오후에 제일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기 때문에 밤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셔야 남성 호르몬이 충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대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숙면을 취하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면은
그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할 시기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에 빠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수면은 갱년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수면이 남성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매년 1~2%씩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주일 동안 5시간으로 수면을 제한하자 최대 15%까지 떨어진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LH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고 결국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남성 갱년기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밤낮이 뒤바뀌는 생활을 하시는 이제 야간 근무자들, 두 번째는 이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군들이 또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이런 근육들을 쓰는 직업들은 그런 것들이 더하는데 앉아 있고 이러면은 근육도 감소되고 비만의 위험성도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에 더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생 쉼 없이 일하는 남성들에게 갱년기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일어나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가 있나요? 뭔지 알지?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깨면은 또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캔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캔이 안 열려, 내 손목이. 못 열어. 중요한 건 간신히 열었는데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건가. 몸이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요. 중년의 한가운데 모든 게 바뀌고 있다는 준일 씨. 그만 먹으련다. 결국 수저를 놓고 맙니다. 입맛이 없다, 지금. 좀 더 먹지. 밥맛도 없고 아침에 있어 힘들어. 좀 쉴래나. 제가 먼저 다 겪은 거를 저희 남편의 이렇게 한번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어쩌면 딱 그 여자들이 겪는 갱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도 갱년기라고 하면은 본인도 어이가 없어 해요. 그런데 밤에 잠 못 이루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이뤄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편인데 저 사람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밤새 잠을 못 자니 기운도 없습니다. 편안히 누워 서너 시간이고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나. 보다 못한 아들이 나서 보는데요. 아버지 농간판 하자. 싫다니까. 힘들어. 아버지. 왜 그래 진짜 둘 다. 아유 아버지. 좀 냅둬라. 자기야. 아들이 좀 해준다고 하면 말 좀 들어요. 타고난 체력으로 매사에 활동적이었던 준일 씨. 에너지 넘치는 아들과 딱 맞는 친구 같은 아빠였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좀 감정 기복도 좀 많이 심해지시고 제가 외동이어서 좀 아버지랑 좀 자주 놀았거든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화도 좀 적극적으로 좀 안 하려고 하시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왕년의 농구 실력을 뽐내볼 참인데요. 뭐 슛이 안 나가는데? 아들의 젊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니 이제 재밌어진 줄 아는데 아빠. 체력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이제 5분을 못 뛰네. 5분을 못 뛰어. 이제는 한참 일하고 이제 조금 중년의 나이를 다가오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건강이 우선이고 건강하려면 일단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등산을 간다든지 산책을 간다든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준일 씨는 성기능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 이제 여자로도 안 느껴지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제가 넌듯이 해보면 아직도 내 마누라가 예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몸과 정신에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런 관계를 안 한 지는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그라드는 몸과 마음. 갱년기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갱년기가 가져온 변화는 또 있습니다. 아, 여보, 이거 벗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어깨품이 커져버린 옷들. 커서 안 입어 이거. 짜증나. 뭐야 이게. 아니 이건 좀 크긴 크다, 여보. 젊었을 때 이 옷은 다 맞았고요. 뭐 양복 같은 경우는 다 버렸고 이 옷은 그냥 추리닝식으로 편하게 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버렸는데 이 옷이 다 너무 맞았는데 커. 이것도 넘치네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기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옷을 입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뱃살은 쪄가는데 근육이 빠져 제대로 맞는 옷이 없습니다. 날씬해 보였던 준일 씨. 심한 과체중에 복부 비만까지 생겼습니다. 복부와 상체에 집중되는 중년 비만. 비만 역시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와 남성 호르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도 비만이 있는 경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았습니다. 특히 비만인 경우가 남성 호르몬 감소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지방 조직이 과다하다 보면 지방의 내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키게 돼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고요. 또한 지방 조직에는 인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체중이 늘면 근육으로 가던 테스토스테론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지방으로 간 테스토스테론은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에 의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면서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은 늘고 근육은 줄어들게 되는데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근육량이 줄면 흡수되지 못한 당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결국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게 되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협착이 오거나 막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경동맥과 뇌동맥이 막히면서 뇌혈관 질환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과 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성에게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증가하고 공복혈당 장애와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경우 유병률이 77.5%나 증가했습니다. 김준희 씨 역시 대사증후군인 당뇨가 있는 상태, 갱년기 치료와 관리가 시급합니다. 네, 뭐 중년 들어서는 사실은 내 몸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남성들 갱년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남성 갱년기와 관련이 있는 뭐 질병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당뇨병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요? 네, 이제 가장 동반이 많이 되는 질병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병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가 되면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당뇨로 인해서도 이제 성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그게 이제 또 남성 갱년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박 교수님 또 다른 질병도 연관성이 있는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빈혈이 네. 있는 남성 같은 경우에
남성 갱년기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빈혈하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가 어떤 이제 조혈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 그러면 일단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우리 콩팥 기능이 약한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만성 콩팥병이 생기게 되면 호르몬계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성 갱년기 같은 경우에 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남성 갱년기들은 남성 호르몬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금기증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르몬 치료하는데 금기 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근육 주사제나 아니면 코에 주입하는 그런 겔 제제를 통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뭐 유방암을 유발한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거의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전립선암을 유발한다. 이거 사실일까요? 말씀하신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WHO 연구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하고의 그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던 것처럼 사실 전립선 암의 그 발생률도 남성 호르몬하고는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치료를 받다가 전립선 암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우려로 꼭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치료를 꺼려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하시는 네. 게 맞고 네. 그렇다면 아까 박 교수님이 호르몬 치료 금기해야 될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특히 이제 전립선암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경우는 절대로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 치료 자체가 어떤 혈색소를 좀 증가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피를 좀 끈적거리게 만듭니다. 피가 이제 끈적거리게 되면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어떤 심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그런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뭔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 치료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예방도 하고 진행을 늦춰야 되잖아요. 실생활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남성 호르몬을 그나마 이제 떨어지는 남성 호르몬을 보존을 하려면 이제 고환 기능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성에서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건강해지고 남성들은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사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고환 기능이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데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좀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갱년기 역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갱년기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삶의 질 센터라 그래서 이제 갱년기 환자분들이 호르몬 치료와 병행하는 운동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의 환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체 측정과 더불어서 운동 처방과 교육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혼자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갱년기 상태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는 곳. 시작! 구부리고 자 세게 차세요. 50대 후반 갱년기 진단을 받은 이동우 씨는 8년째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게 차고 좋아요. 쉬었다가 한 번 더 측정할게요. 장기간의 해외 근무를 하며 살피지 못한 건강.
하나, 둘, 셋. 갱년기라는 이야기에 억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악력 측정해 볼게요. 자, 3초 동안 세게 주세요. 꾹, 더. 좋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호르몬 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를 병행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상태에서 현재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2번에 걸쳐 더 할 겁니다. 잠깐만 쉬어주세요. 자, 출발. 갱년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총 6가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8.67 해서 근력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연령대와 비교해 신체 능력을 분석하는데요. 어떤 처방이 내려질까요? 이런 근력과 심폐지구력 운동들을 그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떠한 그런 빈도와 강도를 갖고 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강도는 중등도 강도라 그래서 가볍게 땀이 좀 날 것 같거나 이렇게 크게 헐떡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도를 선택하셔서 시간은 토탈 1시간 20분 정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전체 네. 훈련에 네. 대해서 1시간 20분 정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남성 호르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 갱년기 환자들에게 호르몬 치료와 운동을 병행시켰더니 운동을 하지 않은 쪽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갱년기 증상이 개선된 게 확인됐습니다. 또 호르몬 요법을 중단한 후에도 테스토스테론 치료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운동 처방 이후 다시 만난 이동우 씨. 가벼운 아침 조깅을 비롯해 처방받은 대로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선택해 플랜을 다시 짰습니다. 갱년기 극복을 위해 운동부터 식단, 취미까지 생활 패턴을 싹 바꾼 이동우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네, 이번에 검사하신 거 제가 아직 결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7.65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남성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상 범위에서. 치료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히 어떤 부작용도 없는 것 같고 그 치료 효과도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느끼시기에는 좀 뭐 특별히 요새 뭐 불편하시거나 좀 달라진 건 없으세요? 아니요, 요즘은 불편한 거 없습니다. 생활에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 관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뭐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젊어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체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이런 복부 비만이라든지 어떤 뭐 체중 증가 이런 것들도 거의 없으시고 굉장히 몸의 뭐 근육량이나 운동 능력 이런 것도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편안하고 또 자신감이 있고 이런 피로감도 좀 없으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됐든 뭐 취미 생활이 됐든 뭐 여가 활동을 하시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는 뭐 호르몬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또 추후에 이제 뭐 호르몬 치료를 우리가 뭐 중단했을 때도 그 효과를 오랫동안 잘 지속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